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각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또는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 대국민 담화 또는 기자회견 시기를 상당 부분 앞당겼습니다. 상당히 의외다.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게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 또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어떤 전망과 조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 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일단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바뀌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대국민 담화 원래 그런 거 기자회견 원래 이달 말에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쯤에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앞당겼습니다. 뭐 그 앞당기는데 추경호가 가서 뭐 건의를 했네, 정진석이 건의를 했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모양새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한동훈 국내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는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이 집권 여당 대표와의 일종의 팀플레이라고 해야 될까?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 진심 아닙니다. 여러분들 쇼라도 정말로 진심이라고는 일도 없는 쇼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그런 감정은 묻어둔 채 정말 이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정말 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지지층이 괴멸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력, 그런 의지, 그런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정무적 감각이 제로다, 빵점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무적 감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클 수는 없지만 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정말 이 민심, 현재 민심이 어떻고 이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이런 각종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그 다음에 이 민심의 분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독이는 것뿐만 아니라 해소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들을 내놔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예상됐던 것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예상이 됐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임팩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글쎄,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얘기들 들어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만한 그런, 생각이 바뀌었을까? 그런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됐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부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민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화자, 그러니까 메신저, 그 메시지를 내놓는 사람이 그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대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깨트리는 아주 파격적인 이런 행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이 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서 얘기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했던 그런 행보와 전혀 별다를 게 없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여거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가 뭐 한 걸 갖다 정치적 공세라고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한동훈 대표를 의식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마치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공격하는 내부 총질하는 그런 어떤 이적 행위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자기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언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한테 그냥 여실히 보여주고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상당히 뭐랄까 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그게 애초에 지금 현재 많은 언론 매체 그리고 또 많은 과거 윤석열 지지층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조언하는 것처럼 과연 그런 어떤 파격적인 조치들 그리고 또 정말 이 진심 어린 그게 정말 진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연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 어린 이런 사과 그리고 또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또 그걸 뛰어넘는 이 국정을 갖다가 전환하기 위한 어떤 파격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내놓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봐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결심을 했을 겁니다. 결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초를 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쉽사리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물론 익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일종의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 비슷한 걸 하고 자기의 그런 것 갖다가 자성을 하고 이런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떤 다짐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밝혔는데 과연 그거를 실천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정말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그런 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언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참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서구청장이란 거는 서울시 강서구청장이란 거는 말 그대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입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놓는 그 과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그야말로 어떤 정권 심판적 선거였다. 그 별거 아닌 선거인데 정말 의미가 큰 선거로 만든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대참패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겠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한 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된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여당이 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이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대표 등과 이렇게 오찬을 함께 하면서 얘기했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 국민들, 청년들이 너무 어렵다.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서 당정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기 위원장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선 또 오찬을 하면서 뭐라겠냐. 분골쇄신에서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패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심판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선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거를 놓고 변명 안 된다. 국민인 늘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진 말이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내놓는 그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개혁 저항 세력들이 뭐 이런 식으로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떤 그 사고
구조를 보면은 윤석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개혁 저항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자신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저항 세력, 개혁의 적이다, 윤석열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민심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진솔한 사과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어떤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구를 했을 때 촉구를 했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냐 또는 그런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봤을 때 글쎄 거기에는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4.10 총선에서 패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난 4월 16일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국민은 늘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나부터 분골쇄신해서 민생을 챙기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 소통하겠다. 경청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총선 끝난 뒤에도 그 소리 똑같이 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여러분들 이런 전제 조건은 붙어서는 안 됩니다. 반성을 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할 때는 정말 잘못한 점을 갖다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들어가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고칠 건지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그 시정연설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과도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이런저런 성과가 있었다. 경제는 어떠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데 그걸 안 알아주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 지지율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총선이 끝난 뒤에도 이 말에서도 그런 인식이 그런 사고방식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또 아리송합니다. 뭐라겠습니까? 선거 결과는 한편으로는 당의 선거운동을 평가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었습니다. 당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4.10 총선은 그야말로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정말 당이 선거운동을 잘못했다? 그거 별거 없습니다. 왜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했다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선거를 주도했던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 한동훈 지금의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은 10%. 사실상 실질적인 책임 그리고 또 정말 각종 악재를 터뜨리면서 이 총선판을 휘저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이라 받아들인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의 회초리에 비유를 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그랬습니까? 불과 7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1년도 더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너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자기가 내뱉은 얘기를 실천했습니까? 우리 국민들 앞에서 그걸 보여준 바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 야당, 이재명당 같은데, 조국당 같은 데가 공개적으로 탄핵을 운운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했던 얘기와 부합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자기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 민심했지만 그 민심이 얘기하는 그 배우자 문제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옹호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바로 이 민심의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대국민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특히 이 선거가 끝나고 난 직후에 그 선거 다 대참패를 했습니다.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 민심이 옳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시는 회초리 달게 받으면서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성하면 뭐합니까? 어떤 걸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왔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이 정권 자체가 위기에 몰려있다. 정말 벼랑 끝이다. 여러분들 벼랑 끝이면 뭡니까? 뒤로 조금만 한 발만 더 물러서면 뭡니까?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국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9% 거기에서 한 발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중반 초반대로 떨어지는 건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이 11월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와는 다른 지금까지 하는 다른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정말로 추락할 수밖에 없고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정권 자체가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걱정된다 했지만 지금 그게 현실화될 이 직전이다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걸 안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가 그 직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태를 방치했다가는 그 자기가 그 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아까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는 얼마 안 돼서 그 직이 진짜 다 물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10월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4.10 총선 참패 이후에 했던 얘기들처럼 그냥 그렇게 립 서비스만 하고 명태균이한테 립 서비스 했듯이 우리 국민한테 립 서비스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아야 되고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한 얘기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우리 국민들은 아닐 겁니다. 과거 윤석열 지지층 2022년 3월 9일날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지금 현재 이 이재명이가 집권할까봐 좌파가 득세할까봐 전전긍긍 우려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정말 정상적인 시민들을 다시 이 그들의 지지세를 갖다 결집하려면 다시 자기의 처참한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한다면 그 계기를 만들고 싶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도 물론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언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여러분들 정말 뭐랄까 걱정스럽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언행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걸 생략을 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영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대통령 가족에 머물렀냐 그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도 된 듯이, 마치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상위에 있는 듯이 행세했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비판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과장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김건희 씨가 그동안 했던 행보들을 보면은 그게 결코 과장, 억측, 왜곡, 날조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이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수석 폐지한다 했습니다. 왜 폐지한다 그랬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누군가를 사정의 중심에 두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것도 공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민정수석 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임명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검찰이 이 김건희 씨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한 얘기가 뭔지를 알고 있느냐, 기억은 하고 있느냐, 과연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갖다가 지킬 의지가 있었느냐,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 11월 7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여기저기서 그런 건의를 하니까 이제 못 이겨가지고 이제 억지 춘향식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정말 마지막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반성과 제대로 된 이 민심을 다독이는 그런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돼서 초를 치는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만 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겪어보신 것처럼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기대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만약에 11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실망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또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취지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후원을 해주신 박수연님, 자장나무님, 까칠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의견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채널 구독 그 다음에 영상 시청 이런 것들을 갖다가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